크로니와 함께하는 3D VR 코딩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는데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폴리곤에이드 회원가입하고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냈었죠. 지금 보면은 요 밑에 표에서 보면은 1학년 1반 1번 자 이렇게 색칠돼 있는 친구들은 다 진행을 한 친구들이고 이 흰색 친구들은 아직 선생님한테 문자를 안 보낸 친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 회원가입은 컴퓨터 말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로 폴리곤에이드 검색해서 회원가입을 해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꼭 기억한 다음에 아이디를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하신 친구들 꼭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곤에이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로그인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까먹지 않았죠? 자, 로그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 라는 친구들은 다시 가입을 해줘도 좋지만 변경된 아이디를 선생님한테 꼭 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아이디로 선생님이 클래스에 초대를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변경을 한다거나 비밀번호로 까먹었다거나 이메일 인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비밀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기 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인증도 안 되어 있다, 이메일 인증도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새로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크게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폴리곤에이드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3D 좌표, X, Y, Z 좌표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눈으로만 봐도 되는 수업이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한 번씩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메뉴들을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상단 메뉴에는 창의 공간, 배움터,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뮤니티, 무료 체험 1, 2, 3, 4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레벨은 초급부터 중고급까지 대학생까지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레벨 3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배움터에 가면 이렇게 매뉴얼도 1, 2, 3, 4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좀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러면 매뉴얼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VR 컨텐츠 공모전을 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으면 갤러리에서 작품을 클릭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 와, 이렇게 드론 쇼를 만든 친구가 있네요. 자, 보다가 와, 이 친구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면 좋아요를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다 이러면 코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자, VR 체험은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VR 안경도 만들어 보고 나중에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가 다른 화면을 보고 싶을 때는 다른 작품 보기 이렇게 누르면 1에서 4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VR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는 것은 VR용으로 만든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벚꽃 나들이 가는 이런 모습을 VR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갤러리를 볼 수 있고 자, 마이 페이지 내 계정에 가면은 내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 프로젝트 목록에 보면은 내가 이제 저장하는 것들이 쭉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내가 작품 등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갤러리에서 작품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작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폴리곤 에이드 다시 로고를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오늘은 화면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의 공간, 무료 체험, 무료 레벨 3로 입장을 합니다. 자, 폴리곤 에이드 코딩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생겼고, 자, 여기 흰 바탕이 블럭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TDV 창이 3D 화면을 내가 코딩한 결과를 보여주는 TDV 창, 그 다음에 밑에는 텍스트 에디터라고 해서 언어로 바로 변환을 시켜주는 텍스트 에디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딩을 조금 한 친구들은 여기서 텍스트 코딩을 진행을 해서 실행을 해도 코딩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블럭을 끌어와서 코딩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바로 변환이 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언어를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이 빨간색 달력 모양의 메뉴가 있습니다. 토글 창이라고 하고,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펼친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강의 목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닫아두면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닫아두시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왼쪽으로 파란색 화살표 오픈, 자, 해보면은 목표 탭 토글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 펼친 메뉴, 학습을 위한 목표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힌트,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보고 오브젝트 매니저가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초반엔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든 속성을 눌러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목표 탭도 닫아두시고, 그 다음에 왼쪽 블럭 에디터 창 왼쪽에 보면은 툴박스가 컬러별로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죠. 제일 위에 큐브 모양을 눌러보면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창이 팝업이 하나 뜹니다. 자, 도형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각 탭을 눌러보면은 이게 맵이냐, 도로도 있고, 그 다음 식물들, 그 다음 구조물들, 종류가 뭐 눈사람도 있고, 버그도 있고, 이 재밌는 친구들이 많죠. 자,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테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사과 말고 수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됐을 때 선택이 된 거고, 오브젝트 추가 이렇게 하면은 수박이 하나 같이 놓이게 됩니다. 블럭은 여러 개의 블럭이 있을 때 블럭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자석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서 놓게 되면은 딸깍 하면서 블럭이 조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블럭들도 다 조립된 블럭들이죠. 자, 이게 실수로 떨어뜨려 놔도 실행은 됩니다만 웬만하면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 TDV 창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하면 축소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이동을 드래그를 하면 화면의 중심점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TDV 창이고 좌표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X라고 표시된 이 색깔이 표시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제일 보기 편한 방법입니다. 자, 각각의 색칠된 부분이
플러스 좌표,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이 마이너스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일 거고 z는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는다 해도 오른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색칠된 부분이 플러스, 색칠이 안 된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x를 오른쪽으로 놔두고 자, 진행을 합니다. 자, 수박을 오른쪽 한 이 정도로 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위치 블럭을 가지고 x좌표에 10 정도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좌표로 이만큼 가 있는 게 보이죠. 자, 크로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x좌표에 빼기 1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편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위치에는 미터 단위냐 센티미터 단위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되어 있고 여기 한 그리드의 한 칸은 1m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칸을 이동을 했죠.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크기 비율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하고 키보드의 탭 버튼을 누르면 다음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탭을 눌러서 활용을 하면은 3탭, 3탭, 3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코딩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럭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블럭을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죠, 그죠? 노란색 테두리가 생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나 아니면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또 다른 삭제 방법으로는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 휴지통 가까이에 가면 휴지통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놓으면 삭제가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실행, 실행 취소,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삭제 방법은 왼쪽 툴박스 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 또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화면 밑으로 이동을 시켜도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도 삭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화면을 밀어보면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빈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안 보이는 블럭들을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블럭들이 정리가 된 걸 보고 싶다 했을 때는 흰 화면에서 블럭 정리라고 해서 블럭을 정리해 가면서 보게 됩니다. 블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블럭은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 떨어뜨려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붙여놓으면 위에 있는 블럭을 잡았을 때 붙여놓은 블럭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고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겠죠. 필요에 따라 붙여놓기도 떨어뜨려 놓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한 설명. 자, 지금 회전축은 아래로 되어 있는데 중앙 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니가 지금 아래에 회전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y에 0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가 중심이 돼서 아래가 0이다 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중앙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크로니의 얼굴 중앙이 좌표에 00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위로 돼 있을 때는 딱 밑으로 이렇게 그리드 밑으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크로니의 위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크로니 이런 오브젝트들은 땅 위에 있는 게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회전축을 아래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맵 같은 경우, 풀 이런 경우는 기본으로 회전축이 위로 잡혀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 밑으로 볼 수 있고 자, 지금 그리드의 크기는 왼쪽이 15, 오른쪽이 15입니다. 그럼 총 해서 30인데 이 크기를 이렇게 그리드에 꽉 채우고 싶다면 얘는 지금 두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x에 15, z에 15 해주면
화면에 땅처럼 이렇게 꽉 차게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크기랑 좌표를 잘 알고 있으면 디자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자, 또 다른 방법. 자, 실행 밑에 보면은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러 놓은 상태에서 크로니 왼쪽에 블럭을 크로니의 위치라고 선택을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세 개가 뜨죠. 자, X 이 빨간색 화살표만 잡고 왔다 갔다 하면 X 좌표가 자동으로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동으로 값이 바뀌는 게 보이죠. Z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은 XZ 사이에 핑크색을 붙잡고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 XZ 좌표가 이동을 하게 되고, XY 좌표를 중간에 이 노란색, 연노랑인가요? 연노랑색 잡고 이동을 하면 XY 좌표 이동을 하고, 반대로 돌아서 YZ는 하늘색이네요. YZ로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마우스로도 충분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중앙에 보면은 흰색 마름 목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XYZ 모든 좌표를 다 바꾸게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화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수박 해당 블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블럭 코딩에서 된 화면이 이동을 하고 그 블럭으로 해당 블럭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컨트롤 키를 잘 활용을 해서 쓰면 훨씬 더 디자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는 위치고 그 다음 회전 각도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들이 생기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X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Y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Z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겉에 있는 노란색이 전체를 다 제어하는 노란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크기도 바꿀 수 있겠네. 자, 크기 블럭을 선택을 하면은 이번에는 화살표가 아닌 큐브 모양의 이런 화살표들이 나오게 되고, 끝에 보면은 흰색, 여기도 끝에 보면 흰색은 아까 뭐였죠? 흰색은 세 가지의 좌표가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흰색이었습니다. 전체 같은 비율로 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흰색을 붙잡고 이렇게 늘리면 되고, 만약에 Z쪽으로만 이렇게 늘리고 싶다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X쪽으로만 늘리던지 Y쪽으로만 늘리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늘릴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노랑 하늘색, 핑크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좌표를 같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네모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휴지통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요. 플러스 하면 블럭을 크게 볼 수 있고 마이너스 하면은 블럭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화면의 경계선을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우리는 지금 텍스트 에디터를 많이 쓰진 않으니까 콘솔 창과 텍스트 에디터를 닫아 놓고 내가 원하는 TDV 창을 좀 크게 보고 싶다. 아니면 좀 작게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화면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위에 중심점을 클릭을 하면은 가장 보기 편한 형태의 블럭 에디터 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모드였을 때는 지금 나는 컨트롤 키를 눌렀는데 선생님 선택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화면이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고 디자인 모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디자인 모드를 들어가려면 항상 정지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목표 탭 아래에 보면은 아이콘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자, 이건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저장한 거 불러오기, 저장하기, 덮어쓰기, 그 다음에 인시 파일 불러오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제한이 있어서 쓰지는 못하는데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마이페이지 학생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거고 거기서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화면을 구성을 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TDV 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ESC, 키보드에 ESC 버튼을 누르면 되고 STL 저장이 뭐지? 자, 3D 프린터용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이걸 바로 3D 프린트로 보내서 3D 프린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2D, 3D로 전환하겠다라고 변경을 하면은 아직 3D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2D에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3D 화면으로 봐도 됩니다. 실제로 창의 공간의 무료 체험 1, 2는 초급이라 초급, 초중급 2D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레벨 3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각 버전별로 이제 블럭 생긴 모양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항상 레벨 3로 들어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어떤 블럭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봅니다.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화면 구성을 배워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거나 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컴퓨터실에서 실습을 하는 그날은 3D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학교를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꾸며놓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저장한 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필요 없으니까 빼고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럭을 가지고 잘 꾸며놨죠, 그죠? 회전 각도와 크기 비율을 다 바꿔서 디자인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같은 학교라고 해도 이렇게 교실을 꾸민 친구가 있는 반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아주 많이 불러와서 즐거운 자연 학교라고 해서 이야기거리를 가만히 꾸며놓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저런 오브젝트들을 구경을 하고 나중에 어떤 코딩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두세요. 디자인 작업은 처음에 무조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면 갤러리에 다른 친구들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봐놓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